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나와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체코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최종 계약에 체결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노출도가 굉장히 높았죠. 최종 이제 체결될 거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보면은 간밤에 나온 뉴스가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자로 열기 건설을 추진하겠다.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재료고 앞으로 이 모멘텀에서 우리가 기대해봐야 될 게 결국에는 AI 산업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성장을 했었을 때 이게 어디까지 이제 원전이 영향력을 미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좀 가늠을 잘 해봐야 돼요. 커다란 트렌드에 봤을 때 저는 이게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저는 이제 그 작년부터 사실 계속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게 뭐냐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유행이었을 겁니다. 그죠?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조방원이에요. 조방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미 작년부터 이야기를 계속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본격화함에 따라서 웨스팅하우스는 당연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체코 원전과 한수원과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 이게 사실 이야기가 중간에 많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계속 태클을 걸잖아요. 근데 사실 체코랑 프랑스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도 사실 좀 태클을 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안덕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사실 유럽 쪽에 한국이 원전 수주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미 협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코 원전에 대한 이 계약에 대해서 사실 노이즈가 중간에 있었을 때 가격 급락이 나왔다면 오히려 사실 그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탑픽 종목을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 탑픽이고 가장 이제 저는 장기간 봤었을 때 레벨업 될 구간들이 저는 크다라고 봐요. 실제로 이 가스터빈 쪽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올해 계약 금액, 올해 공급 계약 체결한 이 수주 계약만 해도 3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요 수주들 다 소화하면서 결국에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잖아요. 성장이 눈에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게다가 이제 미국이 원전 분야를 다시 키우고 있는 흐름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에서도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장 선발대로 가야 된다 이야기했던 국가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독일에서도 원전 늘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벨기에에서도 어때요? 22년 만에 어때요? 탈원전을 결국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라는 내용을 밝혔고 이탈리아에서도 원전을 다시 한번 재가동하거나 재건설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크로아티아 같이 사실상 원전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었던 그런 유럽 내 국가에서도 어때요? SMR 해가지고 원전을 또 추진을 할 수 있다, 사업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이랑 스페인도 한번 보세요. 최근에 4월 말에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이 70%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재생에너지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정전 사태가 터졌을 때 말이 많았습니다. 야, 재생에너지 이거 제대로 이제 전력 에너지 공급이 좀 수급이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페인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 9곳을 원래 폐쇄하기로 했어요. 스페인에서. 근데 정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사안을 재고를 시켜버립니다. 현재 인프라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급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장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AI 산업이 커진다는 겁니다. 산업 인프라가 커지면 당연히 가스터빈 사업이 동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팩트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향후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와 증설, 이 흐름을 좀 우리가 좀 가늠을 해야 되는데 한번 글로벌 트렌드를 볼까요? 애플이 지금 대만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겁니다. 오픈 AI는 어때요? 사우디 쪽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한다고 하고요.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모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딥시크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AI에 대한 투자를 줄일 거다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천억 달러를 장기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AI 인프라 쪽에만.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 달러 넘게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구글은 750억 달러, 메타도 650억 달러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단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할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 투자를 하기로 한 규모가 작년 대비 40%나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더 많이 증설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거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6배나 많이 소모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현재 2025년 기준이에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가 4배 정도 더 클 거다라고 합니다. 자,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배출 때문에 안 되죠. 재생에너지는요? 지금 인프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 지금 스페인 사례를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이게 대량으로 에너지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예요? 원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시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스터빈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뜨고 거래량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이게 이제 이 시장의 가장 큰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교육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5월 12일부터 이야기 드렸고 3만 원 아래때죠. 아래 있을 때고 이게 이제 당일에 요때 이제 당일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때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앞으로 추세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계속 지금 교육방에서 보유 중인데 17% 수익 중입니다. 매도 안 하고 있어서 40% 수익 중입니다. 이런 후기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육방 제자분들께서는 올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더 안 갈까요?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타이밍 나올 때마다 계속 잡아갈 예정이고요. 단기간 너무 과열이다 생각하면은 또 잘 정리하면서 볼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대응을 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